네, 안녕하세요.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한 AI 시대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발표를 맡게 된 NHN 클라우드 NLP랩 박기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빠르게 목차부터 훑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성 합성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음성 합성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음성 합성 모델의 어떤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제 변천사 항목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제 음성 합성 기술의 이제 한 가지로 이제 뻗어나가는 이제 음성 복제, 목소리를 따라해보자 가장 적은 데이터로 이제 섹터와 이제 음성 복제 기술을 이용한 이제 소통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에 음성 합성 기술의 미래와 정리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음성 합성 기술이 무엇인지 먼저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음성 합성이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음성을 생성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음성을 생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이제 다 통칭해서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보통 음성 합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받아서 그 텍스트에 해당하는 음성을 이제 발화하는 그런 모델을 이제 음성 합성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음성 변환, 음악 생성 등의 이제 기술 또한 존재하는데, 네,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이 텍스트 투 스피치라 불리는 이 TTS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TS 기술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저 안녕이라는 이제 글자를 넣었을 때 이제 이것을 음소 분리를 한 상태로 뭐 이응, 아, 니은, 니은, 여, 이응을 이제 그 음성 합성 모델에 넣게 되면 이제 안녕이라고 이제 발음하는 음성을 생성할 수 있다가 이제 현재 TTS의 기본적인 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음성 합성 기술이 있으면 어디에 사용할 수 있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라는 것을 이제 보았을 때, 말 그대로 이제 소통, 정보 전달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 이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통이라든지 정보 전달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전달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영상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뭐 사람의 몸짓과 손짓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음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음성을 활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하는 그런 기술에 이제 음성 합성 서비스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추려서 이제 서비스들을 좀 설명드리면, 뭐 유튜브 등의 영상에서의 더빙 및 뭐 자막 등으로 이제 영상의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뭐 AI 휴머닝 같은 이제 좀 강한 인터랙션이 있는 서비스들의 어떤 음성을 만들어서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제 그 연예인들의 목소리 같은 IP를 활용해서 하는 이제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컨택 센터 이제 상담 같은 등의 이제 서비스에서 그 음성 합성 기술 TTS 기술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GPT-4 그 챗GPT라고 부르는 이제 그 LLM 모델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고 tek스트를 이제 아웃풋으로 내뱉는 이제 그러한 모델인데, 이제 사람이 이제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것을 어떤 음성이라든지 다른 이제 그 형태로 변환해서 정보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과의 연계하여 이제 여러 이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기에 굉장히 잠재력이 좋은 기술이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음성 합성 모델의 트렌드, 그러니까 그 모델의 어떤 구조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AI 이전의 음성 합성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각 음소에 맞는 음성을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조합해서 생성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녕이라고 한다면 이응, 아, 니은에 관련된 다 모든 그 음소들을 이 발화들을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안녕이라고 저희 텍스트를 치면 이 음소들의 발화를 한 번에 조합을 해서 이제 뭐 이제 음성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확률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이응 다음에 아가 왔을 때 그 아는 어떻게 발음되어야 되는가, 일단 그런 발화 정보들을 다 가져와서 나중에 한 번에 합쳐가지고 이제 음성으로 내보내는 이제 그런 식의 방식이 이제 AI 이전에 있었던 음성 합성 기술이고요. 근데 이제 AI 시대에 오고 나서부터
이제 AI 모델을 이용하여 텍스트로부터 음성을 직접적으로 생성하는 방식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물론 이제 하나의 모델로 엔드투엔드로 만드는 AI 모델도 존재하지만 좀 주로 사용되는 모델이 이제 아쿠스틱 모델과 보코더 모델 두 종류의 AI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TTS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주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녕이라는 것을 이제 음소를 분리해서 아쿠스틱 모델에 넣으면 저희가 멜 피처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음성 피처로 이제 한번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를 이제 보코더 모델이라는 이 멜 음성 피처를 말 그대로 그 웨이브 폼으로 바꾸는 이제 또 AI 모델을 통해서 이제 음성으로 바꾸는 이제 이러한 그 투 스테이지 형태로 이제 TTS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다룰 TTS 변천사에 해당하는 이제 모델은 이제 아쿠스틱 모델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멜 피처로부터 음성을 만들어내는 과정보다 이제 아쿠스틱 모델에 좀 더 많은 엔지니어링이 소요되고 이제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AI 음성 합성 모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타코트론 모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타코트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안녕이란 걸 넣게 되면 이 안녕이란 텍스트를 하나의 텍스트 특징으로 이제 만들어주고 인코더에서, 그다음 디코더에서 이제 각 음소에 해당하는 멜 피처를 순차적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응, 아, 니은, 니은, 여, 이응을 이제 하나하나씩 뽑아내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모델의 구조를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오토 리그레시브 구조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각 음소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씩 뽑기 때문에 음질의 퀄리티가 매우 괜찮습니다. 뭐 이제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좀 정성스레 뽑는다고 이제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이제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느립니다. 이게 추론 인퍼런스가 느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녕을 이제 이렇게 뽑아낼 때 안녕을 이 멜 피처들을 한꺼번에 뽑는 게 아니라 아를 뽑으려면 그 앞에 있는 이응을 뽑아야 되고, 니은을 뽑으려면 이응 아가 뽑혀져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다 안녕을 다 뽑으려면 그만큼의 이제 속도적인 측면에 좀 디코더가 많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속도적으로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제 재기적으로 뽑기 때문에 마지막 이응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모델이 이제 더 이상 뽑아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중얼중얼대는 듯한 어떤 노이즈를 뽑아내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결과 생성이 약간 불안정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패스트 스피치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패스트 스피치 계열의 어떤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모델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속도와 퀄리티를 잡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안녕이라는 이제 음소를 넣게 되면 인코더에서 그 텍스트 이제 특징을 뽑아내고, 그거와 이제 피치 듀레이션 정보를 같이 추가를 해서 디코더에 한 번에 넣으면 그냥 안녕에 해당되는 멜 피처가 한 번에 튀어나온다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꺼번에 튀어나오게 이제 만든 모델을 이제 그 논 오토 리그레시브 구조의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오토 리그레시브하지 않다라는 거죠. 순차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제 멜을 뽑아내는. 그럼 이제 이런 논 오토 리그레시브 구조의 특징을 이제 설명드리자면, 일단 생성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뭐 이제 문장의 길이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 10배에서 20배 이상으로 빠르게 뽑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성 생성 결과가 이제 안녕이라는 이제 그 레인지만큼만 딱 통째로 뽑아내기 때문에 뒤에 중얼중얼거린다든지 이제 붙어 나오는 노이즈들이 없기 때문에 음성 생성 결과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굳이 단점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타코트론에 비해 이제 그 음소를 하나하나씩 그 멜 피처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퀄리티 저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그 추가적인 이제 엔지니어링 등으로 이제 퀄리티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저희 NHN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 NAR 구조를 기반으로 한 여러 연구 및 이제 엔지니어링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데모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 성우, 여성 성우, 그리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제 일본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여성 성우의 그 한글을 그대로 이제 그 일본어, 중국어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남성 성우부터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HN 클라우드 메이크 2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그 NHN 클라우드 메이킷의 컨퍼런스 안내 목소리로 사용되고 있는 목소리고요. 그다음 여성 성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음성합성 서비스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세요. Hello. Welcome to NHN Cloud Make It. 今回の会議を通じて、音声合成サービスを使用する様々な方法を学びましょう。通过本次大会了解语音合成符的各种使用方式。 네, 이제 해당 5개 이제 음성들은 현재 NHN 클라우드 그 서비스 API로 현재 서비스가 나가고 있는 상품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API를 사용해서 이제 이용해 보실 수 있고 향후 이제 목소리들이 이제 더 추가될 올해 내에 목소리가 더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3년이 들어서 이제 음성 합성 기술에 좀 한 가지 발전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좀 많은 진일보가 이루어진 부분 중에 기술 중에 하나가 음성 합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눈에 띄는데요. 일단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한 TTS 모델이 네, 최근 눈에 띄게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발리 같은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모델들의 특징은 이제 매우 다양한 음성 생성 형태를 제공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뭐 랭귀지 모델이라는 특성이랑 그 많은 데이터 양을 소화한다는 그 캐패시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인데 기존의 TTS의 어떤 그런 발화뿐만이 아니라 뭐 웃음소리, 뭐 말을 더듬는 등의 이제 진짜 사람 같은 어떤 형태의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TTS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랭귀지 모델 기반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생성 결과 자체가 아직 불안정하다는 특징인데 이거는 타코트론과 똑같이 오토 리그레시브의 형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 엔지니어링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생성 결과가 불안정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토 리그레시브의 단점 중 하나였던 좀 이제 추론 속도가 느리다라는 단점도 있고 또 이제 매우 많고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세션에서도 이제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디퓨전 모델 또한 이제 음성 합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자체는 굳이 따지자면 논 오토 리그레시브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성 결과가 이제 뒤에 질질 노이즈가 새어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랭귀지 모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느리긴 한데 여러 가지 테크닉을 이용하면 랭귀지 모델링보다는 좀 더 빠르게 그 추론을 해낼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단점을 좀 뽑자면 아직도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맞고 또 하나의 태스크에선 잘 작동하지만 이런 웃음소리, 말 더듬는 소리, 뭐 노래 부르는 등의 이제 모든 베리에이션을 소화하는 것은 랭귀지 모델보다는 약간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 트랙으로 해서 이제 현재 그 TTS 모델도 꾸준히 발전 중에 있고 저희 NHN 클라우드도 현재 이 트렌드를 이제 따라가고 있고 이제 서비스 레벨로 이제 기술이 올라오면 서비스화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음성 복제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성 복제라는 게 무엇이냐면 화자의 높낮이, 리듬, 음색,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 통틀어서 이제 그냥 학술적으로는 그냥 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스타일을 복제해서 만드는 TT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을 품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 TTS 학습이랑 뭐가 다르지? 기존 TTS 학습도 그 사람의 데이터 넣어서 높낮이, 리듬, 음색 이렇게 복사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이 음성 복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태스크는 최대한 적은 데이터로 스타일을 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시간, 20시간의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뭐 30분, 뭐 10분, 1분 이 정도로 이제 줄여 나가는 것이 목표인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태스크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 있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제 엄마의 목소리를 읽어준 동화책을 만들고 싶은데 저희가 그 일반인 분께 이제 10시간, 20시간의 데이터를 녹음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분 뭐 많으면 10분일 수도 있겠지만 1분 정도의 데이터 가지고 하면 이제 서비스 레벨에서 이제 엄마가 읽어준 TTS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TTS 서비스가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거고 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연예인의 목소리 이제 연예인분을 저희가 뭐 10시간, 20시간씩 이제 녹음하는데 이제 그런 비용적인 측면의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의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뭐 트레이너의 목소리 어떤 운동이라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이제 그 트레이너라는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임팩트를 이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음성 복제라는 기술이 최대한 적은 데이터로 스타일을 복제하면 네, 많은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음성 복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음색 및 스타일의 임베딩 벡터를 잘 만들어 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잘 만들어 보자란 게 무슨 뜻이냐? 그 참조하고 싶은 우리 만약에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준다고 했을 때 엄마의 목소리를 이제 임베딩 모듈에 넣어서 엄마의 스타일을 잘 품고 있는 임베딩 벡터를 잘 만들면 이제 이 벡터를 이제 저희 TTS 모델에 넣었을 때 그 엄마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안녕을 뽑아낼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때 이제 참조할 멜 피처에는 이제 아무 음성이나 그냥 그 엄마의 목소리기만 하면 아무 음성이나 넣어도 되는 거죠. 넣었을 때 이제 안녕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임베딩 벡터 자체를 잘 임베딩 모듈에서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이런 엔지니어링 또한 이제 NHN 클라우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뽑아낸 이거는 임베딩 벡터를 이제 임베딩 벡터를 이제 2D 공간에 이제 도식화를 한 건데요.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위에 군집은 그 F라고 되어 있고 밑에 군집은 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피메일 메일로 나눠진 건데 이제 이게 자동적으로 모델이 학습을 하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구분이라든지 아니면 화자들끼리 잘 뭉쳐 있다든지 같은 화자면 같은 화자끼리 벡터가 뭉쳐 있다든지 하는 거를 이제 보시면 이 임베딩 모듈이 임베딩 벡터를 잘 뽑아내도록 이제 트레이닝이 되어서 이제 남자 여자도 구분이 가능하고 뭐 가는 목소리, 굵은 목소리도 구분이 가능하게 트레이닝이 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복제 방법인데요. 임베딩 벡터가 만들어졌을 때 이 임베딩 벡터를 잘 받아들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잘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는 임베딩 벡터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이걸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하면 엄마 목소리에 엄마 음색의 안녕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화자 분포를 옮기게 하는 엔지니어링 기법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마 목소리 화자 2 분포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기존의 TTS 모델이 화자 1 분포가 있었던 것을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화자 2 분포로 바로 끌고 올 수 있게 된다면 이제 10시간, 20시간의 데이터가 필요 없이 1분 만의 데이터만으로도 이제 화자 2 분포로 빠르게 끌고 와서 엄마 목소리의 안녕을 이제 바로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NHN TTS의 보이스 클로닝 기법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X축이 21년 상반기부터 22년 하반기고 이제 Y축이 보이스 클로닝 음성 복제를 하기 위해 사용된 이제 데이터 양인데요. 이제 기존에는 한 40분 혹은 그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제 음성 복제가 이제 가능히 했다면 현재는 1분 혹은 이제 그 미만의 데이터만으로도 이제 음성 복제가 가능할 정도로 이제 엔지니어링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성 복제 데모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제 해당 목소리들은 모두 1분 한 10문장 가까운 이제 문장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해당 목소리로 이제 만들어낸 TTS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해당 목소리가 누구신지 맞춰보시면 이제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굿 애프터눈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시면 이제 약간 감이 오시는 분도 계실 테고 뭐 텍스트로 약간의 힌트를 드린 것도 있는데요. 이제 손석희님의 목소리를 이제 그 보이스 1분 정도의 데이터로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두 번째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무한궤도에서 기타 보컬을 맡았던 제가 작사 작곡했으며 솔로 활동 시절에도 꾸준히 불렀습니다. 네, 이 목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해철님의 목소리를 이제 보이스 클로닝해서 1분간의 데이터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소리는 이제 저희 사내에서 이제 가장 이제 높으신 분의 이제 목소리를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가끔 이런 장난도 치는데요. 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고에 힘입어 NHN 클라우드 직원분들의 연봉을 50%씩 인상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저희 사내분들만 맞추실 수 있겠지만 아무튼 네, 저희 회장님의 목소리였고요. 그래서 1분 정도의 데이터만으로 이제 이 정도 퀄리티 이제 TTS를 생성해내는 이제 기술력을 이제 NHN 클라우드는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고 이제 뭐 서비스 레벨로 어떻게 올릴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향후 음성 복제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분 미만의 데이터만으로도 이제 음성 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향후 트렌드는 이제 1분이 아니라 0분.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하지 않고 그냥 프롬프트만 넣어주게 되면 이제 모델이 이 프롬프트에 사람의 음색을 복사하라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바로 이 안녕이라는 것을 원하는 사람 목소리 프롬프트의 음색으로 이제 발화하는. 네, 그래서 약간 챗GPT에서 프롬프트 넣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프롬프트 넣는 거의 음성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법을 현재 저희도 연구 중에 있고, 네, 빠르게 서비스 레벨로 찾아갈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했던 방법들보다 이제 더 많은 이제 더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그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면에서도 저희가 잘 대처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음성 복제 기술이 이제 음성 복제 보이스 클로닝 기술이 이제 생겨나면서 어떻게 소통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냥 기술자로서 그냥 잠시나마 예측을 해본 건데요. 이제 음성의 개인화를 통한 현실감 있는 소통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음성이라는 것이 학습이 1분 만에 데이터만 있어도 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없어도 이제 제 음색을 만들어서 낼 수가 있다면 이제 자신만의 TTS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저희가 온라인에서 텍스트만으로 소통을 했다고 하면 이제 이후에는 여러 다양한 어떤 개인화된 음성을 이용해서 어떤 소통 채널이 만들어지거나 서비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임팩트 있는 정보 전달이 가능해지겠죠.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NHN 메이킷에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안내 방송 음성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뭐 임팩트 있는 화자의 목소리라든지 뭐 이런 거 사용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육아에 필요한 어떤 그런 목소리라든지 교육, 안내 각각에 맞는 이제 개인화된 TTS를 각자 만들어서 이제 찾아갈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현재도 현실화되고 있는 가장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엔터테인먼트 이제 특히 이제 연예인 분들의 목소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를 다양한 IP화해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네, 논의되고 있는 파트고, 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음성 합성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좀 생각해봤는데요. 네, 더욱 다채로운 표현을 하는 TTS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넣으면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주는 TTS에서 벗어나서 뭐 텍스트 앞에 음표를 붙이면 아주 뭐 흥얼거리듯이 뭐 이제 대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말 더듬는 소리, 뭐 웃음소리 같은 것도 이제 토큰으로 인풋으로 해서 넣어주면 말하는 도중에 갑자기 웃는다든지 뭐 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제 적도 현실적인 TTS가 이제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는 이제 뭐 랭귀지 모델 기반 TTS가 이제 출현하면서 이제 이러한 기반 기술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확실히 이제 챗GPT 쪽과 좀 공유하는 기술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이 발전해 나감으로써 이제 음성 쪽 도메인에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프롬프트만으로 원하는 화자의 목소리를 생성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 다 두 그림은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저도 이제 유튜브라든지 그 쇼츠라든지 인스타 릴스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이 카니에 웨스트 보고 싶다인데요. 이제 카니에 웨스트는 이제 미국의 힙합 가수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이제 보고 싶다 노래를 부르는 이제 영상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카니에 웨스트의 음색으로 그 미국 힙합 가수의 음색으로 이제 한국 노래를 부르는데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이제 TTS가 아니라 이건 이제 보이스 컨버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싱잉 보이스 컨버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뭐 해당 기술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굉장히 기술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제 일반 비전공자들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저희도 현재 기술을 트래킹하고 이제 이 정도 기술 수준의 레벨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리포터 발렌시아가라는 이제 또 영상인데 이것도 찾아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서 이제 해리포터의 얼굴을 이제 생성해내고 이제 뭐 이제 립싱크 같은 이제 AI 모델로 이제 입 모양도 만들어내면서 이제 해리포터의 음색으로 이제 말을 하는 이제 그런 영상인데, 이때 해리포터가 말하게 하는 것도 해리포터의 음색을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복사해 와서 이제 TTS를 만드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이용한 이제 TTS 모델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도 현재 계속 현실화돼 가고 있고요. 네, 앞으로 더 이제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목소리에 대한 도용 시도는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좀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중에 실제로 이제 TTS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늘고 있고, 또 해당 방법의 그 피싱 성공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TTS 기술이 더 발달해서 이제 만약에 사람의 음색도 복사해서 쓸 수 있고 거기에 뭐 웃는 소리, 우는 소리 이런 것까지 이제 비정형적인 표현까지 이제 복사해서 하게 된다면 이제 사람이 구분할 수 없는 레벨까지 도달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거기에다가 이제 뭐 연예인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임팩트가 있으니까 뭐 IP 도용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침해 행위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에 대한 이제 뭐 법적 정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목소리가 그 들어왔을 때 이게 AI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실제 사람의 목소리인지 판별하는 이제 뭐 별도의 파이프라인 등의 이제 내용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음성 합성 기술은 이제 음질, 속도 측면에서도 이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요. 네, 음성 복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1분만의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서 이제 TTS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지만 앞으로는 이제 제로 학습, 프롬프트만을 그냥 인풋을 넣어주게 되면 프롬프트의 음색을 복제해서 TTS를 만드는 기술 또한 이제 서서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뭐 다양한 표현을 습득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제 음성 생성 기술 또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당 기술이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현재 이제 뭐 영상 기반 이제 텍스트 기반이 좀 주류가 되었었던 이런 AI의 소통 창구에서 이제 음성이라는 하나의 그런 소통 방식이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